자, 여기 온 친구들은 어제 제출 잘 했습니까? 어제까지인 거? 당신 냈나요? 그래요? 뭐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뭐 과제 코멘트 적은 친구도 있고 안 적어도 되니까 안 적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중간고사 답안지 채점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기간 전에는 우리 어차피 매주 몇 명 안 오니까 우리 수업 내용을 들으려면 반드시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전날에나 조회수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역시 다 알고 있는 건가 하는 헛된 희망을 갖고 시험을 보고 채점을 했더니 알고 있어서 영상을 안 본 건 아니었다라는 당연스러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여러분 자유니까 뭐 알아서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어제 제출한 거랑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출제돼 있는 과제 넘버 4는 원래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마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한 주를 연장을 해서 앞으로 2주 동안 내 캐릭터 모듈 어떻게 만들 거냐 정하고 코드 작성하는 것까지 진행하는 걸로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오늘 2시간 동안, 일단 우리 204호 내려가서 2시간 동안 구경해보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느낌으로 약간 썰을 풀어놓고 오늘은 조금 빠르게 퇴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그거고, 우리 시험을 봤으니까 시험과 관련한 답을 구경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기초 수업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일단 앞 2시간 동안 해보려고 지금 들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중간고사 내용 다시 보기입니다. 뭐 우리 기말 안 보니까 후반부 스케줄은 좀 넉넉하게 가져가도 되니까 뭐 한 주 정도 미루는 거 정도야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중간고사 답이 뭔지 대충 이런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안지 여러분 제출했던 거 그거 지금 들고 온 상태고, 뭐 우리 지금 2명밖에 없으니까 혹시나 확인하고 싶은 친구들은 일단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시면 점수를 안내를 해드리고 자신의 답안지 뭐가 틀렸냐, 어떻게 채점됐나를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못 오는 친구들도, 지금 이걸 영상으로 보고 앉아있는 친구들도 안내를 해드리는 별도의 시간을 평일날 잡아가지고 그 시간대에 저한테 겐톡을 보내면 제가 1교시, 2교시 점수를 알려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뭐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깨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자신의 점수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요입니다. 우리가 지금 56명으로 스타트를 했었고 3명이 그새 변절했어요. 가셨습니다. 뭐 군대 입대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현 시점에는 53명이 우리 수업 정원으로 지금 잡혀있는 상태고, 그 53명 중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50명이 여기에 와서 2시간 동안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1교시, 2교시 채점을 끝내서 각각 50점 만점이었죠. 제 목표는 평균 50을 가져가는 거였는데 대충 평균 53점 정도가 돼서 그럭저럭 제가 의도한 분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1교시가 2교시보다는 평균이 더 높았어요. 분산은 더 낮고요. 그래서 1교시 평균 28점, 2교시 평균은 25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1교시는 만점자가 없어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가 49.3333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 한 명을 제외하면 다른 친구들은 49점 밑으로 점수를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50점 만점을 딴 친구가 한 명 있고, 다만 저 1교시 49.333 받은 친구가 2교시 만점을 받은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일단 1, 2교시 다 합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는 일단은 59.3333은 아닙니다. 우리 50명 중에 0등은 대충 제 기억이 맞다면 90점 정도 되는 점수를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90점 몇몇몇 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탑이 됐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뭐 미제출한 3명은 당연히 0점으로 간주를 할 예정이고, 가장 낮은 점수도 한 자릿수 점수를 받은 친구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것들 모아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이 정도로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제 문제집 받아보시고 뭐 족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안내문 얘기할 때도 살짝 언급을 했었을 텐데, 우리 1교시 문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 내용을 잘 들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회수만 놓고 봤을 땐 여러분은 수업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수업에서 언급했던 단어들 중에 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라든가, 아니면 수업에서 언급했던 그 단어를 정확하게 적으세요. 뭐 1번 문항 뭐 실행되는 것 막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가득 출제가 됐던 게 1교시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전에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우리 수업자료 슬라이드랑 이제 일주일에 4시간 분량씩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그 수업자료랑 영상들 구경을 했다면 무난하게 그럭저럭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을 법한 문제들로 출제를 했고, 역으로 이제 자신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본기를 믿고 자신의 능력치를 믿고 수업 내용을 그냥 뭐 내가 대충 아는 내용 적당히 하고 있구만, 뭐 에이, 알아서 점수 잘 받겠지 하고 설렁설렁 준비해서 온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털리기 쉬울 만한 문항들이 1교시에서는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물이랑 청정수로 두 부류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치면, 청정한 친구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1교시의 목적이었어요. 반면 2교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 전혀 써본 적 없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요번에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우리 예를 들어 예시 코드라든가 그런 데서 등장하지 않았던, 슬라이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먹고 목표에 맞게 정확하게 실행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적어두기만 한다면, 그 문항의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점수를 드리는 식으로 채점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하도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으세요. 문장을 적으세요. 함수 정의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py 파일 구성해보세요. 와 같이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내 머릿속 생각을, 내 머릿속 지금 한국말로 적혀있는 목표를 읽고 머릿속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순차분기 반복하면 해결하겠구만, 이걸 여기다 담아놓고 나중에 꺼내서 덧셈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리턴을 하거나 출력을 하거나 어딘가에 담아두면 목표 달성할 수 있겠구만 하는 그런 코드 흐름, 데이터 흐름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고 그거를 따박따박 한 줄 한 줄 파이썬 문장들의 나열로 적을 수가 있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로그래밍 관련한 경험이, 사전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문항들이 2교시에 주로 안배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정수 친구들한테 좀 치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1, 2교시 문제지를 다 합쳐서 처음부터 나눠드리고 이걸 100분 동안 그냥 한 번에 봐버리면, 고인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뒤에 실습 문항에 적혀 있는 그 문제 내용, 설명, 힌트 같은 걸 보고 1교시의 답안을 유출을 해서 맞추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얘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게 2교시에서는 힌트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힌트 내용을 보고 1교시 객관식 답을 맞추거나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교시 문제를 먼저 일단 풀고 다 거둔 다음에 20분 동안 쉬고 2교시 문항을 풀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튼 이건 1학년 수업이니까 그런 두 부류의 친구들이 각각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적당한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두 교시를 나눠서 받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고입력이라는 하나의 수치를, 팩터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입력은, F고임은 2교시 점수, 어떤 친구의 2교시 점수 빼기 그 친구의 1교시 점수를 잽니다. 그러면 이제 1교시를 더 잘 봤다라면 음수가 나오는 거죠. 2교시를 더 잘 봤다라면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1교시 점수랑 2교시 점수 중에 더 잘 본 점수를 곱합니다. 차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교시는 만점을 받고 50점 받고 2교시를 0점을 받았다. 아무것도 못 풀었다 하면 그 친구의 고입력은 마이너스 50 곱하기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2500이 마이너스 2500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플러스 250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에, 5000 정도 범위에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하나를 마련을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일단 고입력 분포는 이랬습니다. 2교시를 더 잘 본 친구가 우리 중에 50명 중에 17명,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점수가 완전히 똑같은 친구는 0명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교시를 더 잘 본 친구들이 33명,
청정한 친구들이 더 많은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입력 1위 친구들은 제가 이게 만약에 여기 출석률이 높다라면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손을 들라고 하고 박수를 쳐주거나 하는 행사를 하는데, 우리 지금 2명 앉아 있잖아요. 50명 중에 이 친구들이 당신일 확률이 거의 가차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유튜브에 올라갈 걸 상정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냥 이름은 가렸습니다. 아무튼 가장 고인 친구가 고입력이 플러스 1370, 이 정도면 한 2교시를 1교시보다 한 2배 정도 더 잘 푼 느낌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가장 청정한 친구는 마이너스 1180.51을 기록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별로 플러스 2500에서 마이너스 2500 사이에 팩터를 하나씩 부여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한 차원을 더 나가서 고인물 지수라는 걸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 일단 여러분 각각의 고인물 값에서 우리 50명 전체 고입력의 평균을 뺐습니다. 그래서 고입력의 합이 0이 되도록 변환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고입력이 양수인 집단, 이제 반반으로 나뉘겠죠. 베스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반반으로 나눈 양수인 집단의 고인물 지수 합이 플러스 1이 되도록, 음수인 집단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각각의 합으로 각각의 이 변환 고입력을 나눗셈을 해서 지수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래서 양수인 집단, 음수인 집단 일단 반반으로 나누고 양수인 집단의 고인물 지수의 합이 플러스 1이 되도록, 음수인 집단의 고인물 지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렇다 보니까 내 고인물 지수가 예를 들어 0.1966이다. 그럼 내가 고인물 집단 100명 중에 19명 어치를 지금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청정한 친구 같은 경우는 청정수가 100명이 있다라면 그 중에 15명 어치 15인분을 담당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교시, 2교시를 고르게 잘 본 친구들 또는 고르게 못 본 친구들은 고입력 자체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고인물 지수 또한 0.0008 같은 느낌으로 엄청 작은 숫자가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아무튼 한쪽을 극단적으로 잘 본 친구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잘 봤나, 몇 퍼센트만큼 극단적으로 잘 봤나를 재기 위해 각각의 지수를 계산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고인물 지수를 각각 개인별 득점 비율에다가 곱했어요. 예를 들어 1교시 1번 문항 2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내 고인물 지수가 0.1이에요. 그러면 그 2점 어치에서 내가 2점을 땄다면 1 곱하기 0.1을 해서 고인물 집단이 1교시 1번 문항에 대해서 몇 퍼센트만큼 점수를 땄냐, 반대로 몇 퍼센트만큼 점수를 잃었냐를 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각각의 문항들이 고인물 친구들이 더 점수를 많이 땄냐, 청정수 친구들이 더 많이 땄냐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거는 엑셀로 미리 제가 직접 계산한 게 아니라 엑셀로 미리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가나다 순 아니에요. 우리 데이터를 얻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써서 잠깐 셔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도 가려놨겠지? 여러분 잠깐 눈 감고 있어봐요. 가려놨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교시 1번 2점, 2점, 4점, 1점, 2점 이런 식으로 1교시는 46점을 받았어요. 잘 풀었어요.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는 42점, 둘 다 잘 봤잖아. 뭔가 배가 아프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개인별 득점이 있고 1교시 46점, 2교시 42.5점이니까 고입력은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평균으로 빼고 고인물 지수는 이 친구는 100명 중에 1명 어치, 마이너스 161이 청정수 100명 중에 1명 어치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각각의 항목별 득점 비율에다가 곱합니다. 이런 식으로 곱하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각각의 고인물 지수가 있을 것이고 곱하면 음수 또는 양수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1교시 1번 문항 이렇게 산출한 숫자들의 평균을 재면 이게 음수냐 양수냐를 따질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음수면 상대적으로 청정수 친구들이 점수를 더 많이 딴게 되고, 이 값이 클수록 고인물 친구들에 비해서 청정수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득점을 가져갔다. 우리 상대평가전에 아무튼 간에 A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정한 친구들이 정상이니까 1학년 수업이니까
그래서 녹색으로 표기했고 여긴 1교시예요. 1교시는 일반적으로는 녹색 받치고 양수인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녹색 받치고 2교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살상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전체 100점 만점이라 치면 여기서 몇 점씩을 까고 들어갔냐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교시 1번 같은 경우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풀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살상률이 6%밖에 안 되고 청정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0.38%밖에 감점을 당하지 않았어요. 반면 고인물 친구들은 5명 중에 1명이 그걸 오답을 냈습니다. 이따 문제 공개할 테니까 한번 구경해 봐요. 그런 상태고, 그래서 고인물 살상률 엄청 높고 청정수 살상률도 엄청 높은 문제 등등등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짙은 쪽이 살상률이 낮은 쪽, 그래서 고인물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가져간 쪽, 살상률이 높으면 흰색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청정수 쪽도 마찬가지로 청정수 친구들이 여기서 99.6%만큼 점수를 따간 거니까 청정수한테 유리한 거니까 녹색으로, 그렇지 않은 살상률이 높은 거는 옅은 색으로 하다가 거의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살상률을 뺄셈을 했을 때 위에 있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색상을 칠할 수 있을 법한 살상률 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차가 양수면 청정수 친구들이 더 점수를 잘 받은, 얘가 아마도 1교시 6번 문항일 거예요. 1교시 6번 문항이 고인물 친구들은 여기서 점수를 절반을 헌납을 했는데 청정수 친구들은 85%나 여기서 보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가장 높아서 청정수 친구들의 등수를 올리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문항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 6번 문항이 그 반대에 해당하는, 고인물 친구들은 여기서 17%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청정수 친구들은 여기서 70%를 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3.85%로 가장 고인물 지향적인 문항으로 판명이 나왔어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굳이 중간 쉬는 시간 들여가지고 굳이 문제지 2번 나눠드리고 뻘짓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여러분도 뭐 오픈톡방을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수업 뭐 지금 C++ 프로그래밍이나 자료구조론이나 듣고 있고 지난 학기 C 프로그래밍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같은 과 동기로서 지금 앉아있는 2, 3학번 친구들의 현재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다양성 안에서 일단 우리 수업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각자 자신한테 유리할 수 있는 또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그럭저럭 아마도 본인도 납득할 수 있을 법한 느낌으로 서로 다른 점수를 가져가시게 된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저는 평균 50원저리가 나온 것 같아서 성공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일단 점수를 받아놓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후반부에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거잖아요. 그것도 비중이 꽤 크게 들어가니까 우리 이제 남은 건 진도는 거의 다 나갔으니까 과제 넘버 4 하면서 살짝 준비해보고 이전보다 좀 더 복잡한 코드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챙겨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 달 정도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중간 단계에서 그럭저럭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끔 중간고사를 받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개요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집 파일을 열어놓고 여기 앉아있는 2명한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게 답이 뭡니까? 라고. 당신들은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면 당신이 말한 게 오답이면 유튜브에선 편집을 하고 만약 그게 정답이면 등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랑 답이 뭐냐, 그 다음에 채점 기준 적당히 말씀드리고 살상률, 지향성 같은 게 궁금하다면 살짝 알트 탭을 해서 문항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해두고 봅시다. 1교시예요. 1교시는 우리 수업 내용 일종의 이론 시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살상률이 매우 낮았던 1교시 1번입니다. 문장, 뭐의 대상이 되는 친구. 제가 이걸 진짜 유튜브 다시 보기 해보시면 알겠지만 적어도 5번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을 따라왔다면 이거는 진짜 틀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뭡니까? 답이 뭐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그죠?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다라고
꾸준히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한국말이 서툰 친구들은 execute 또는 execution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 적었어도 물론 그것도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얘 출제 목적은 2점짜리고 답이 2개인 걸로 출제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채점 리뷰하면서 보니까 이게 답이 3개가 있더라고요. 알맞지 않은 걸 모두 고르는 게 돼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가 0.6667점씩 들어갑니다. 답을 맞출 때마다. 그리고 2개 맞췄으면 1.333점, 그 다음에 3개 다 맞추면 2점이 돼요. 그 다음에 오답을 고를 때마다 마이너스 1.3333점씩 감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친구들의 1교시 2번 문항 자신의 득점이 무한소수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리수로 표현은 가능하지만 아무튼 순환소수로 나오는 게 사태가 올해에도 또 반복돼 버렸습니다. 아무튼 답이 뭡니까? 우리가 직접 적는 거, 우리 지금 이거 2번째 수업 내용이죠. 내가 적는 것이란 제목으로 썼었는데 일단 거기서 제시한 건 문장이었어요. 문장이야말로 내가 점PY 파일이나 인터랙티브에 하나하나씩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수식을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 2번은 알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거로서 고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1번 또는 2번을 골랐다면 감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반복은 여러분은 반복을 적을 수는 없어요. 반복은 우리가 순차분기 반복 3가지 스킬, 개념이라고 소개를 했었고 여러분은 내 프로그램에 반복 흐름을 도입하기 위해 예를 들면 while문, 예를 들면 for문을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은 고르셔야 되는 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값은 어때요, 여러분? 값은 어디 있습니까? 값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친구라 그랬죠. 여러분이 나중에 F5 눌러서 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 엄청 중요한 값인 3이라는 값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여러분은 아마도 계산하면 언제든지 3이 튀어나올 만한 그런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자신만의 .py 파일을 구성을 해야 됐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저런 얘기들이 진행됐었고 심지어 얘는 꽤 비중 있게 나왔었죠. 아무튼 값은 여러분이 절대로 .py 파일에 적을 수가 없어요. .py 파일은 파일이지 메모리가 아니니까요. 내 프로그램이 다루는 모든 값들은 전부 다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값은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골라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함수,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함수를 적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일단 함수는 값에 훨씬 더 가까운 느낌으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은 실행 도중에 예를 들면 인사를 하는 어떤 일련의 작업을 나중에 한꺼번에 수행하기 위해 코드 덩어리 하나를 올려놓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py 파일에다가 함수 정의를 적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사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타이밍에 이 문장을 실행할 때 저기 메모리 위에 올라있는 코드 덩어리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수 출식, 수식을 적어본 적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함수 그 자체를 여러분이 적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3번, 4번, 5번을 다 골라야 2점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만 지금 개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친구들이 얘는 지금 살상률이 그럭저럭 청정수 지향적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거 한번 소팅해 볼까요? 고인물 친구들은 13명이 그래도 부분 점수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점수를 못 받은 친구가 11명이 있고 청정수 친구들 중에서는 26명이 어느 정도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득점을 볼까요? 평균을 보면 이게 2점 만점인데 일단은 0.827점 정도를 평균적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친구들이 지금 2점 받은 친구도 있긴 한데 2개 맞춘 친구와 하나 맞춘 친구, 물론 이제 3개 맞추고 오답 하나 고른 친구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친구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인물 지금 소팅 그렇게 해놨으니까 고인물 친구들 중에서는 2점 받은 친구가 단 한 명도 없고 청정수 친구들 중에서는 2명, 3명이 만점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놀랐어요. 일단 제가 답이 2개인 걸로 의도했는데 사실은 답이 3개였다는 걸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진짜로 답을 맞추는 청정수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거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저 대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튼 2번까지는 이 정도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족보에서 발췌된 문제죠. 매년 출제하는 문제고, 다만 족보 내용을 동일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다른 답변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적어주세요. 무슨 오류가 발생합니까? 그죠? 둘 다 타입 에러라고만 적으셔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 형식과 관련한 오류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거기까지는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에러 T랑 E 두 알파벳은 대문자로 적어야 되는데 그냥 소문자로 적은 친구들도 다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다만 이제 형식이 안 맞아서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든가 컴파일 오류가 난다라고 적은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쉽지만 답으로 인정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2점, 2점 해서 4점으로 채점을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살상률이 조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정수 지향이고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맞췄네요. 그래서 고인물 친구들은 빵빵빵빵인 친구들도 있고, 반면 청정수 친구들은 빼곡하게 4444 뭐 아닌 친구도 있긴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정답으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분기와 반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예요. 뭐 일단 한번 볼까요? 1번 맞는 말입니까? 분기는 어떤 문장들을 0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맞나요? 맞죠? 예를 들어 지금 인수가 마음에 안 들면 밑에 있는 내용 실행하지 말고 바로 그냥 리턴해버려라. 와 같은 느낌의 분기 흐름을 여러분 꽤 자주 실전에서 적으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음수면 뭐 하고 양수면 뭐 해라. 힘이 더 작으면 레프트 힘이 더 작으면 레프트가 이기는 거니까 바로 리턴해라. 근데 레프트 힘이 더 작은 게 아닌데도 리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용물을 0번 실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 부분을 적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1번은 일단 맞는 말이 됩니다. 반면 2번 같은 경우는 분기는 어떤 문장들을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는 아쉽지만 이거는 분기의 목표는 될 수가 없는 내용이 될 거예요. 분기는 어떤 내용물을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분기 개념인데 순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둔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하는 거고 분기랑 반복은 그러지 않게 만드는 건데 분기는 일단 0에서 1번 그래서 일단 2번은 고르셔야 되는 문항이고 3번이랑 4번 보면 반복은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만드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 실행하도록 만들려면 여러분은 데이터의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코드 측면에서의 반복 개념 자체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게 해주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이 3번, 4번은 고르시면 안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 볼까요? 자,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while문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아닌 틀린 말입니까? 가능하죠. 자, 분기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while문을 적을 수도 있다. 분기 개념을 도입한다라는 건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실행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while문 적어놓고도 얼마든지 while문 내용물을 내가 원할 때 항상 0번, 내가 원할 때 항상 1번, 2번 이상은 절대 실행되지 않도록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while문을 여러분이 적음으로써 물론 굳이 그러진 않겠지만 while문을 적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내용물을 0번 또는 1번 매번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0번 또는 1번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구성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5번은 알맞은 거고 의외로 이거 슬라이드에 적혀 있어요. 따라서 고르시면 안 돼요. 따라서 4번 답은 2번 하나만 고르시면 2점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0점인 답 하나짜리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족보에 출제되지 않았던 신규 문항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걸 여기다 배치를 한 의도는 4번 문제 답안을 한 번 더 신경 써보라는 거긴 했는데 아무튼 원하는 횟수만큼 구성할 때 보통 쓰는 3단 콤보로 적절하지 않은 걸 모두 고르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 당일날도 있겠지만 1번은 고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고르셔야 하는 항목이었고, 밸런스를 위해서, 초출이니까 밸런스를 위에 넣어놨고, 그 다음에 첫 반복 준비, 이번에 반복을 그만둘 건지 체크하기 위한 조건식 잘 적는 거. 그 다음에 맨 밑에 예를 들면 뭐 IDX는 IDX 더하기 1, 로우는 로우 더하기 1과 같은 느낌으로 다음 반복을 준비하기 위한 아마도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아마도 할당문을 여러분이 while문 내용을 맨 아래에다 적는 걸 마지막 콤보로 가져가셔야 됐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1번이랑 4번 두 개를 고르셔야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2시간을 투자를 해서 같이 살펴봤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만 아는 값, 사용자만 아는 값, 둘 다 모르는 값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었고 진짜로 그렇게 적어서 제출한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당연스럽게도 수업에서 그렇게 요약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적어놓으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예시 같은 경우는 좀 요상하게 적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프로그래머만 아는 값을 내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수식을 뭘 적을 수 있습니까? 예시. 일단 제가 의도한 답은 예를 들면 그냥 3한글자만 였다 적어놔도 1점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각각 칸마다 1점씩 채점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예를 들면 넘버는 3과 같은 할당문을 적어놨어요. 아마도 아직까지는 그 3이라는 한 글자가 어쩌면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랑 동급의 어엿한 하나의 수식이다라는 게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그거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친구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문장을 적어서 표현한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뭐 초이스는 인풋 괄호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적었으면 뭐 깔맞춤이구나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할당문 적은 친구가 아예 없었어요. 적어도 답으로 인정받은 친구들 중에서는요.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넘버는 3, 뭐 x는 3 이런 식으로 수식 예시에다가 문장을 적어놓은 친구들도 이 왼쪽 칸을 잘 적어놨다면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값 적어놨다라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사용자만 아는 값, 사용자가 정하는 값 수식 예시는 일단 그냥 인풋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됐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인풋이라고만 적어도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아무 리터럴이나 적으시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는데 많은 친구들이 리터럴 7글자를 저기다가 수식 예시랍시고 적어놓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1학년 수업이니까 그것까지도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얘 인풋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뭔가 이상한 걸 적어놨다 하더라도 아무튼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도 모르고 사용자도 모르는 값을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해 여러분은 아마 위에 import random 엔터해서 임포트 문을 적어놨을 것이고 random.randint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예를 들면 0,3 정도까지 적고 괄호 닫고를 해야지 예쁘게 수식을 적은 셈이 됩니다. 근데 요 randint를 제대로 적은 친구가 진짜 몇 명이 안 됐어요. 랜덤은 대부분 친구들이 잘 적었는데 그러긴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이 2교시가 아니니까 뭐 radint 방사능이죠. redint라고 적은 친구도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고 등등등. 그 다음에 아마도 여러분 C 프로그래밍이랑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요 괄호 안에다가 그래서 몇 이상 몇 이하의 임의의 숫자를 뽑을 거냐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정해야 됩니다. C 동네는 when라는 함수가 있어서 걔 그냥 인수 지정 안 하고 호출한 다음에 나중에 퍼센트 수식을 적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범위를 맞췄잖아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randint 그냥 괄호 열고 닫고까지만 적어두셨어도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심지어 함수 호출식 구성하지 않고 whenint까지만 적으셨어도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센 청정수 지향 우리 가장 청정수 지향적인 문항으로 판정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인물 친구들 수두룩 빽빽하게 다 털렸습니다. 이거 분명 4주차인가 5주차인가 우리 되게 중간 타이밍에 시간 좀 들여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도 실습 그러니까 우리 204호에서 수업하는 그쪽 영상에 들어있었을 테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한번 나는 실습 잘하는 실습맨이니까 하면서 안 보고 넘어간 친구들이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 청정수 친구들은 실습 영상도 잘 구경을 해서 그런지 4분의 3 정도 정수를 잘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평균이 마법같이 50%로 수렴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항이고, 자, 여러분 중간에 요거 이렇게 하면 답입니까 같은 거 궁금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전 문항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로 나오는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7번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름에 대해 실제로 담기는 값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3점입니다. 얘는 아마도 여간에서는 우리 수업 내용을 아예 안 들었다면 답을 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듣기라도 했다면 매우 자연스럽게 답을 적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의도한 답은 ID 값, ID 괄호 닫고 값, 내지는 위치값, 내지는 주소값, 내지는 어드레스 값 정도까지는 일단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 친구들은 3점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0점을 받아가셨다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족보에서 그대로 나왔죠. 우리 수업에서 짚어본 STR 형식과 리스트 형식의 차이점 3가지를 각각 적어주세요. 6점이고 따라서 2점, 2점, 2점으로 채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건 대학교 시험이잖아요. 차이점을 언급하라고 하면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라고 서술을 해야 차이점을 서술한 걸로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B에 대해서만 그냥 설명을 적어 놓는다고 하면 그럼 A도 똑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차이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해요. 뭐 말과글 시험이라든가 등등에서는 오답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 수업 내용에 입각해서 반대쪽은 당연한 상황이고 한쪽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은 부분을 서술했다면 차이점을 서술한 걸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차이점 3가지 뭐뭐뭐 있습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강조했죠. 일단 첫 번째는 둘 다 시퀀스 형식인데, 그래서 뭐를 줄줄이 나열해서 다루냐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적으셔도 답으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점이니까요. 근데 보통 많은 친구들은 여기서 STR 형식은 글자들을 다루는 형식이고 리스트 형식은 아무거나 담을 수 있다, 내지는 ID 값을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이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으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에 대해서 수식을 적는 방법이 다르다 정도로 퉁치고 넘어갑시다 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만 적어 놓으셔도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고, 아무튼 계산하면 STR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고 싶을 때 여러분은 따옴표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고, 계산하면 리스트 형식 값 나오는 수식을 적고 싶을 때 대괄호랑 컴마를 섞어가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있긴 한데 뭐 따옴표를 쓰고 대괄호를 쓴다 정도까지만 적으셔도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식 적는 방법이 다릅니다 라고만 적어도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중요했었던 3번째, STR 형식은 글자 하나만 바꾸는 게 안 되고 리스트 형식은 나중에 값 하나만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설명을 했었고, 걔는 꽤 많은 친구들이 정답으로 잘 적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트는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으셨다면 그거는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값을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리스트 형식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펴본 형식들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예외에 해당하는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번이니? 8번이죠. 8번은 얘도 지금 만만치 않은 청정수 지향적인 문항이고 오답률은 배점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6.67%니까 6점 만점의 평균 뭐 한 4점 몇을 가져간 셈이죠. 많은 친구들이 답을 잘 적어서 점수를 가져가셨습니다. 뭐 변별력 측면에서는 그게 무겁지 않았던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9번입니다. 자, 파이썬의 연산자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입니다. 몇 번입니까? 일단 1번은 맞죠? 물론 어디다 적느냐에 따라서 신텍스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잘 적어놨다면 쟤는 파이썬의 연산자로 볼 수 있는 친구예요. 실제 그 표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2번은 어떻습니까? 2번은 제가 강조를 해놨어요.
고인물 친구들 특히나 조심하라고 강조를 해놨었죠. 파이썬에서 는은 연산자가 아닙니다. 파이썬에서 는을 적는다라는 건 할당문을 적는다, 문장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if문 첫 줄 적을 때 if 적고 수식 하나 적고 콜론 적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 콜론과 동급의 친구라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게 할당문인 친구다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기호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 파이썬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고 강조를 했었고, 따라서 2번은 연산자로 볼 수 없는 거니까 고르시면 안 되는 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3번 AND 연산자, 요거 살짝 구경해 봤었죠. 그래서 3 AND 5 하면 뜬금없이 5가 튀어나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래서 좌항, 우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수식으로서, 선택하기 위한 연산자로서 쓸 수도 있다, 막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해봤었어요. 얘는 슬라이드에 적혀있지 않았지만 아무튼 AND는 연산자가 맞아요. 반면 return은 는이랑 동급이죠. return문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굳이 적어야 되는, 저걸 적어야지만 return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true는 얘는 수식이죠. literal이죠. 계산하면 부울 형식값 true가 나올 만한 키워드고, 따라서 연산자는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1번이랑 3번 둘 다 골라야 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9번 문항이죠. 그래서 얘도 족보에서 등장을 몇 년새 하고 있는 중요한 거긴 하지만 강조하기도 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고인물 친구들의 빵꾸가 몇 명 나 있기는 하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살상률은 33%밖에 안 나왔어요. 청정수 친구들은 18%밖에 안 나왔고요. 아무튼 저는 기분이 좋아요. 고인물 친구를 털 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1학년 친구들, 이제 딱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언더독 같은 느낌이죠. 그런 친구들을 응원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물론 2교시에서는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서 고인물 친구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만점이에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 느낌으로 변심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긴 1교시니까요. 아무튼 10번입니다. OX 문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가 결정하는 거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결정하는 경우 X를 적어주세요 해서 4점 해서 칸을 4개를 뚫어놨고, 따라서 맞추면 1점, 안 적거나 틀리면 각각 0점으로 그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이번 대결에서 누가 레프트, 누가 라이트가 될 것인지는 듀얼, 여러분 과제를 수행하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었죠. 그죠? 코어가 그때그때 서로 다른 걸 넣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얘는 X를 적어야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 대결을 언제 수행할 거냐? 달리 말하면 듀얼을 언제 호출할 거냐? 역시나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었죠. 코어가 알아서 정하는 거였으니까 X를 쳐야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야말로 이번 대결 결과 레프트가 이긴 거냐 라이트가 이긴 거냐를 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듀얼 함수에 대한, 함수 듀얼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여러분의 지상 목표였어요. 따라서 얘야말로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게 맞으니까 동그라미를 쳐야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대결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 여러분이 리턴한 값을 어디다 쓸 거냐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함수 호출식 적은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거니까 X를 쳐야 됐어요. 그래서 XXOX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이었습니다. 10번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반 치킨으로 나왔어요. 고인물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틀리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27.5라는 얘기는 보통 3개는 맞추고 하나는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살상률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청정수 친구들이 오히려 좀 더 복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잘 맞춘 문항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OX다 보니까 얘는 막 객관식, 다른 객관식 문항들처럼 오답을 고른다고 감점이 2배로 뻥튀기가 되거나 하진 않으니까 평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래 문장들 중에 이름사점 변경 권한이 없는 거를 모두 고르세요. 자, 우리는 있는 거를 짚어봤어요. 그래서 있는 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할당문은 이름사점 변경 권한이 있는 친구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그 다음에 다른 문장들 중에 그 내용물,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문장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구경을 해봤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튀어나왔던 게 함수정이고, 그 다음으로 튀어나왔던 게 for문이랑 import문이었어요. 일단 우리는 그렇게 4가지를 배워놓은 상태에서 중간고사를 받고, 따라서 변경 권한 없는 거 while문, 글로벌문 2개를 고르시면
2점을 따가실 수 있었습니다. 얘도 고인물 친구들 절반을 털어먹었고 청정수 친구들은 현명하게 4분의 3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는 절반 점수, 평균은 절반 정도. 그러니까 1.4 정도를, 1.2 정도를 가져가신 문항이 됐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자,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다룬 모듈의 이름 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3점입니다. 모듈들은 각각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갖습니다. 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죠. 맞는 말이니까 고르셔야 돼요. 다음 자주 사용해본 이름 int는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나 직접 dir 해갖고 확인해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실제 거기 등재되어 있던 게 맞으니까 얘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다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된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점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막 full name이라는 표현을 써서 축약해서 표현한 적이 있죠. 아무튼 점 찍으면 time.slip이라든가 random.randint라든가 여러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얘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다음 다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담긴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으면 더 보안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른 모듈 이름 사전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우리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자폭을 시켜본 적이 있죠. 자결을 권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재부팅 당했던 적이 있어요. 프린트를 지웠었죠. 그래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알맞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4번은 고르시면 안 되는 답이었습니다. 다음 5번 여러 이름 사전이 존재할 때 누구 거를 우선 볼 것인가에 해당하는 개념을 스코프라 부릅니다. 뭐 이건 수업자료 내용 그냥 복붙해 온 거죠.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5번도 고르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1, 2, 3, 5를 다 고르면 3점. 심지어 1, 2, 3, 4, 5를 다 골랐다 하더라도 몇 점이야? 0.25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0.75인가요? 아무튼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는 문항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점이고 답이 4개니까 4분의 3점씩을 득점하실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일단은 약간의 청정수 지향으로 판정 났고 살상률은 41.5%. 그래서 대충 비슷하게 틀렸어요.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절반 정도 점수는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13번 문항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올해 처음으로 출제를 했고 일단 7점짜리로 해놨고 여러분한테 칸을 3개를 뚫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2점씩 채점을 하고 셋 다 맞는 걸 적었을 때 플러스 1점을 해서 7점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예시로 든 함수 호출식 요 맨 아랫줄 요거죠. P5 괄호 열고 3 괄호 닫고 저 5글자짜리 저 부분에 집중해서 답을 적으셔야만 일단은 채점 기준으로 들어가게 돼요. 많은 친구들이 그 위에 적혀 있는 함수 정의를 실행하는 타이밍에 수행하는 작업을 적었고 그거는 아예 안 적은 셈 쳤습니다. 왜냐? 함수 호출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 5글자로 구성된 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동안 플러스 그 계산 도중에 이제 내용을 실행하고 아무튼 결과가 8 나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요 위턴문을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까지 위턴문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적었어도 역시나 채점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짧은 타이밍에 꽤 많은 작업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 꽤 많은 작업들을 순서대로 적어두시기만 하셨다면 각각 2점씩 점수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순서를 거꾸로 적은 친구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 몇몇 친구들은 각각은 일단 답으로 인정을 해드리되 대신 살짝 순서를 바꾸면서 감점을 1점을 넣어서 채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맞춰야 플러스 1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평균이 엄청 낮게 나올 거예요. 자, 뭐 합니까? 저 함수 호출식 계산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 우리 수식 계산하는 순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는 얘기를 살짝 진행한 적이 있죠. 그걸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수식 P5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름사전 좀 더 정밀하게는 이 함수 호출식에 적혀있는 모듈 또는 뭐 함수 정의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이름사전에서 P5를 찾아서
id 값을 하나를 들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id 값을 갖고 메모리 위에 가면 함수 덩어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수식 3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수식 3 계산하면 int 값 3이 내 손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int 값 3을 지금 이제 이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 만들고 있는 로컬 이름 사전의 x 자리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다 해야 드디어 이 p5라는 함수 덩어리 내용물 실행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적당히 세 분류로 잘라가지고 적어 두시기만 하셨다면 정답으로 다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점수를 드리려고 플러스 함수 호출식에 주목해 주세요 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함수 정의랑 함수 호출식을 구분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 있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를 한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3번이죠. 그래서 얘도 그럭저럭 청정수 지향적인, 그 다음에 살상률은 57%, 고인물 친구들은 60% 털렸고 청정수 친구들은 40% 정도 털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점수를 가져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3번이죠. 7점 받은 친구가 청정수 친구들 중에서는 하나, 둘, 셋, 그 다음 중간 정도에 한 명 있고, 그 다음 고인물 친구 한 명이 7점을 받았네요. 이런 식으로 5명 중에 3명 정도가 청정수, 2명 정도가 고인물 친구였던 걸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중에 이걸 답을 맞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교시 마지막입니다. 족보에 있었던 문제긴 해요. 자, 이것도 우리 마지막 9-2 실행과 관련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로서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시간을 꽤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당시에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그냥 수식 적고 엔터 치면 수식문이 완성된다. 다음 수식문의 실행은 수식을 계산하고 그 결과값을 그냥 땅바닥에 버린다 라고 적나라하게 일단 기준을 잡아놓고 그 계산 결과값을 갖고 유효한 의미 있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을 법한 다른 두 가지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는을 적어서 구성하는 할당문이고 그 다른 하나는 위턴문이었어요. 그래서 할당문 계산 결과값을 는 왼쪽에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가능한 그 자리에다 담는 게 할당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비록 넘버즈 대괄호 0, 은, 3 이런 식으로 리스트의 몇 번째 자리에다가 값을 담는다든가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는 왼쪽에 적어둔 이름에 계산 결과값을 담는다 라고만 표현하셨어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위턴문 같은 경우는 위턴문 수식 계산 결과값을 어떻게 하는 애입니까? 얘는 좀 설명이 복잡했어요. 얘는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지정한다, 넘긴다 같은 느낌으로 적으셔야 일단 깔끔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넘긴다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어야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일단은 각각의 칸에 대해서 1점씩 채점을 했고 애매하다 하면 그러니까 요 계산 결과값을 어떻게 다루는지 오른쪽 칸이 애매하다라면 절반만 점수를 드리는 식으로 채점을 진행을 유하게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지막은 평균은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2.29가 나왔고 그래서 고인물 친구들 절반이 틀리고 청정수 친구들도 3분의 1 정도는 실점을 하셨던 문항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1교시 끝나요. 궁금한 거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 우리 10월 말에 입원했었잖아요. 그때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가 떠서 이번 주 수요일에 병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지금 착잡한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건 제 사정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부를 해야죠. 아무튼 1교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었고 특별히 궁금한 거 없으면 2교시는 뭐 제가 미리 적어 놓은 답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같이 한번 구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2교시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 조건을 여러분이 우린 지금 필기시험 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콜론을 실수로 빼먹는다거나 하면 아이들 써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때는 지가 알아서 막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너 여기 콜론 찍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실행 도중에 여기 지금 네임에러 뜨고 있는데와 같은 느낌으로 빨강색으로 뭔가를 열심히 표시를 해줬었는데 필기 시험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이 적은 파이썬 코드를 유효한 코드로 만들기 위한 수술을 채점을 하면서 집도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리 이렇게 채점 기준, 그러니까 보정을 위한 수술하기 위한 가격표를 미리 적어 놓고 각각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건 좀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이거를 2교시 문제지 2교시 1, 2, 3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는 게 목표였어요. 이 수식이 지금 다른 애들은 지금 12포인트로 제가 인쇄를 했는데 얘는 지금 매년 크기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2023년도 2학기에는 80포인트로 제가 인쇄를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했어요. 수식을 적지 않으시면 일단 오답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 예를 들면 3보다 크면 true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오는 수식, 우리 늘 적어왔었던 그걸 적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넘버가 3보다 크냐, 저렇게 적으시면 깔끔한 2점짜리 정답이 되는 거고, 물론 호락호락하지 않죠. 예를 들어 불 괄호 열고 넘버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적은 친구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불 괄호 열고 넘버 나누기 3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은 네임에러 뜰 테니까 만약에 넘버 자리에 3이 들어있었다면 불 넘버 나누기 3 하면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옵니까? true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그 친구가 신경을 썼던 걸로 기억해요. 플러스 1 해서 잠깐 이러면 안 되지.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1에서 나누기 3 하면 2 나누기 3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엔터 치면 값이 뭐 나옵니까? 일단 저 나눗셈을 하면 나눗셈의 계산 결과값은 뭐가 나옵니까? 2 나누기 3을 하는 거예요. 2/3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로는 0.66667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건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가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케이스라면 이때는 false가 나올 건데 또 다시 마이너스 1 나누기 3 하면 이때는 또 다시 true가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목표를 절반만 달성한 걸로 간주를 했어요. 일단 3보다 크면 true가 나오는 건 맞으니까 절반은 달성을 했다라고 쳐줬습니다. 근데 3보다 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true가 나오고 딱 한 번만 false가 나오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0.5배로 간주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채점을 진행했고 2교시 1번 한번 볼까요? 이거 극고인물지향적인 문항이 됐어요. 보통은 이거를 청정수 친구들이 점수를 더 많이 따는데 이번엔 좀 특이해졌습니다. 아무튼 절반 정도의 점수가 1번 문항에서 날아갔습니다. 청정수 친구들의 75%가 여기서 침몰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과가 튀어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넘버즈에 2칸짜리 리스트가 담겨 있을 때 계산하면 그 리스트의 모든 칸에 담긴 값을 다 곱한 결과값이 나오는 수식에서 3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칸짜리 리스트 담겨 있다니까 그게 맞다면 요거 계산하면 모든 칸에 담겨 있는 값을 다 곱한 결과값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일단 답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넘버즈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세 값을 곱하는 식으로 적은 친구가 있었다면 아쉽지만 그거는 절반만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칸에 담긴 값을 다 더하는 건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모든 칸에 담긴 값을 다 곱하는 함수는 파이썬 동네에 없어요. 일단 빌트인 모듈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예를 들면 뭘 괄호 열고 닫고 프로드 괄호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적은 친구들은 아쉽지만 오답으로 간주를 해드렸어요.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몇몇 친구들은 우리 지금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곱셈은 X를 치고 빼기까지 해서 별표를 찍어야지 곱셈 연산자잖아요. 근데 적지 않은 친구들이 그냥 X까지만 적고 제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몇몇 친구들은 더하기를 적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얘는 조금 아쉽지만 감점으로 보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채점을 진행했고, 그래요. 지금 모아서 얘기하면 그래요. 곱셈, 별표를 적어야 되는데 곱하기로 적었다 라든가, 예를 들면 작거나 같다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학 시간에 적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단은 우리 2교시 채점할 때는 다 제대로 잘 적은 걸로 간주를 해서 채점을 해드렸습니다. 뭐 저런 것까지 머릿속으로 계산해 가면서 적는 건 쉬운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게 만약에 2학년 수업이면 짤없이 끄었을 텐데 저 정도까지는 일단 봐드렸어요. 아무튼 2번은 이렇고 3번까지 같이 보고 살상률을 구경해 보죠. 자, 넘버의 값이 0이 담겨 있으면 1 나오면 되고 1 담겨 있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수식, 이걸 이제 등차 수열로 푼다면 이런 느낌으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값이 담겨있든 거기다 0승을 하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마이너스 1의 넘버승이라고 적었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 개념을 써서 리스트 하나를 도입해서 0번째 칸에 1 담고 1번째 칸에 마이너스 1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넘버 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 대괄호 수식을 적었다면 역시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요것들을 포함해서 아무튼 제가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엔터 쳤을 때 목표를 달성하는 적절한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었다면 다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당연스럽게도 if문 적은 친구들은 모조리 0점으로 간주를 해드렸고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은 살상률이 요번 같은 경우는 셋 다 비슷하게 나왔고, 아마 2번 살상률이 더 높은 건 고인물 친구들이 썸도 있으니까 곱셈도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함수 호출식으로 구성해서 털린 친구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청정수 살상률이 더 높게 나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셋 중에 살상률 차이가 가장 높은 건 의외로 1번 문항이었어요. 그러합니다. 자, 문장 적는 거예요. n 팩토리얼 출력되도록 구성하기. 얘는 족보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 흐름을 구성하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고, 3단 콤보 저렇게 새로운 이름 도입해서 데이터 활용 구성할 수 있겠죠. 1부터 n까지 한 번씩 끌어와서 그거를 x에다 차근차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x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n 팩토리얼 값을 출력을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요거 그냥 무시하고 요 위에서 자신만의 프린트 호출식을 적고 문장을 구성해 놨어도 거기까지는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아무튼 실행하면 n 팩토리얼이 출력이 되기만 한다면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은 고인물 친구들은 여기서부터는 맨날 하던 짓이기 때문에 살상률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청정수 친구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30%를 감점을 당했어요. 5번 문항입니다. 뭐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 얘기해 주세요. 자, 메디안이에요. 우리가 배운 수준 안에서만 코드를 작성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분기 해가면서 분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A0가 작고 A1보다 작고 그 다음에 A1은 A2보다 작다면 그러면 중간값은 A1이 맞으니까 return A1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우리 시험 중간에도 살짝 질문 들어왔었는데 A0, A1, A2 중에 같은 값이 들어있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그 당시에 답변을 드렸었고 앞에도 적어놨었죠. 그 다음 실제로 그런 값이 같을 때를 처리하는 그거를 케어하기 위한 문장을 적긴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를 요상하게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 값이 같은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코드는 일단 채점에서 제외를 했어요.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감점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값이 다를 때를 기준으로 잘 계산 결과 값이 튀어나오냐, 그래서 리턴 값이 잘 튀어나오냐를 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지금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나옵니다. 등수 매기는 거니까 3명이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각각에 대해서 불만족할 때마다 1점씩 깠어요. 와 같은 느낌으로 채점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if문만 가지고
if문과 retur문만 가지고 구성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좀 길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고인물 친구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축약을 해서 적고 동일한 정답을 가져간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번 문항도 지금 보면 고인물 친구들은 6%밖에 점수를 잃지 않았어요. 이게 7점짜리인데 6%란 건 0.5점 정도밖에 7점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정수 친구들은 3분의 1 정도를 여기서 헌납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인물 친구들 중에 몇몇은 지금 이름 3개의 각각 값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값 3개를 일단 리스트에다가 다 때려봤고, 그 다음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점 찍어서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예를 들면 작은 애가 앞에 오도록 줄 좀 맞춰줄래? 하고 요청할 수 있는 적절한 함수가 미리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써서 줄을 딱 맞춰 놓은 다음에 그러면 가장 작은 애가 0번째 칸에 있을 거고 등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3칸 중에 1번째 칸에 있는 애를 위턴한 다와 같이 적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함수가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뉘앙스로 적어 놓고 아무튼 1번째 칸에 있는 거 잘 리턴한다면 그냥 정답으로 인정을 해 드렸어요. 뭐 지금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해서 뭐 n으로 갈게요. A0, A1, A2 엔터 치고 그 다음에 n.sort 뭐라고 닫고 하고 return n1 이렇게 해도 median 0, 1, 2 하면 1 나오고 그 다음에 0, 2, 1 해도 1 나오고 그 다음에 1, 2, 0 같은 걸 해도 6가지 케이스 전부 다 1, 2 중간값에 해당하는 1이 잘 튀어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거니까 저거는 잘 적으셨어야 됐고 이 부분은 사실은 잘 적은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아무튼 n 안에 들어있는 거를 줄 맞춰 놓는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함수 출식을 구성을 해놨다면 그냥 잘 적은 걸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감점을 하지 않았어요. 고인물 친구들에 대한 배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채점을 진행을 했습니다. 개자식들이죠, 고인물들. 여러분 청정수 친구들 이거 제가 봤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은 모눈 종이에 적었잖아요. 원고지에다 적었잖아요. 이거를 3줄로 나눠서 3단으로 적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문 적고 그 밑에 또 이 부문 적고 이 부문 적고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7점 받은 친구랑 방금 그 3줄 적어서 7점 받은 친구랑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긴 2교시니까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청정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린 가장 고인물지향적인 문항이었습니다. 인수로 받은 리스트에 인수로 받은 형식값이 몇 개 들어있는지 세서 그 수를 리턴하는 함수 카운트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거예요. 인수 2개를 다루는 친구고 뭐 많은 친구들이 이름을 길게 적긴 했는데 뭐 이름 한 글자로도 상관없는 거긴 하죠. 아무튼 값들이 A에 리스트로서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형식 값이 T로 들어온다고 하면 하나하나씩 세면 됩니다. 그래서 세기 위한 카운팅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실제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플러스 1씩 진행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위탄하는 이런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야 됐었고 코드 측면에서는 당연히 A에 들어있는 0번째 인수 자리에 들어있는 그거에서 하나하나씩 꺼내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이 비교 자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일단 각각의 부분 목표를 세워놓고 그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할당문, 위턴문, 적절한 반복 흐름 또는 적절한 조건식을 적어놓기만 했다면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고치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상황에서 이제 수술을 해서 글자를 빼거나 적거나 콜론을 찍거나 해서 수술을 집도를 해서 부분 점수를 약간 감점을 해서 부분 점수를 드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건식이 아마도 가장 많은 친구들이 침몰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타입 괄호 열고 I 괄호 닫고 한 다음에 는는 하고 타입 괄호 열고 T 괄호 닫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T에 담겨 있는 값 그 자체가 int, float, str 이런 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입한 다음에 T 해버리면 타입이 나올 거예요. 우리 구경해봤던 그거.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그 타입 4글자만 제가 손으로 드러내면, 빼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렇게 빼드렸고 그 단어 단위로 뺄 때는 2점씩 감점을 하기 때문에 2점을 감점해서 최종적으로 1점을 요 부분, 요 조건식 부분에 대해서 득점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8점 만점이었고 몇 번이니? 6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채점했더니 일단 살상률은 31%, 32% 정도 나오고 고인물 친구들은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한 8점 만점에 6점 얼마를 가져가셨고 청정수 친구들은 8점 만점에 3점 정도를 가져가셨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대망의 7번입니다. 모바일 게임 뽑기 시스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20점이 23분이었고 우리 중에 많은 친구들이 요 50분 시간 안배에 실패해서 마지막에 쫓겨서 적당히만 적고 제출을 한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각각의 부분 점수를 제가 미리 나열을 했었고 진짜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면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막 복잡하게 하나하나 읊기보다는 저도 일단 당연스럽게도 채점 기준은 채점하기 전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미리 적어놓은 예상 답안들 중에 하나는 이런 느낌으로 적어놨었고 채점 진행하면서도 꽤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적용했던 어프로치를 써서 여기서 적용했던 기법을 써서 세 캐릭터가 각각 서로 다른 확률로 튀어나오도록 구성을 했던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요거는 여러분 미리 위에다 적어놨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름 A랑 B랑 C 빨리 적고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름들 3개는 이렇게 순서대로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테이블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구니 안에는 A는 하나밖에 안 들어있고 B는 3개 들어있고 C는 6개가 들어있는 느낌으로 10칸짜리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 10칸짜리 리스트에서 아무거나 각각의 칸에 대해서 동일한 확률로 아무거나 하나씩 꺼내서 들고 와서 그게 A냐 B냐 C냐를 판단해가지고 어떤 캐릭터가 이번에 튀어나왔냐를 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구니 안에 이 리스트 안에 A는 하나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A가 나올 확률은 10%가 됩니다. B는 30%, 그 다음에 C가 60% 확률로 튀어나올 거예요. 따라서 서로 다른 확률로 튀어나오는 게 맞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미리 구성해 놨다면 뽑기 한 번을 진행한다에 해당하는 그 코드 덩어리를 함수 정의로 구성을 한다면 깔끔하게 위턴문이랑 대괄호 수식 하나로 그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정하기 위한 수식은 랜드 인트 호출식 하나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 뭐 len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10 이런 식으로 리터럴 적어서 진행하셨어도 요 위에 요 길이 10개랑 여기 계산 결과값 10 나오면 되는 거라면 그러면 당연스럽게도 다 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름 측면에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엔터키 칠 때마다 뽑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실행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컨트롤 C 누를 때까지 계속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반복하기 위한 요 while문이 필수적으로 들어갔었어야 될 거고 물론 while문이 아니더라도 for문으로 적으셨어도 돼요. 그래서 매 반복마다 입력을 하나를 받고 그게 0글자짜리 입력이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한 번 뽑거나 픽을 한 번 호출하거나 아무튼 픽을 10번 호출하거나와 같이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코드 흐름을 구성해 놨다면 돼요.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하기 위한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캐릭터가 3명이니까 처음에 0명, 0명, 0명 뽑았다를 의미하기 위해서 여기다 예를 들면 0,0,0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셨어도 당연히 유효한 걸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캐릭터를 3명이 아닌 4명, 5명 이렇게 고른 친구들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명도 없었어요. 캐릭터를 2개만 골라놓고 진행한 친구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다들 잘 적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미리 0명 나왔음 그 다음에 매번 나올 때마다 이 사람 지금 한 번 또 나왔음과 같이 카운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이만큼 뽑혔습니다와 같이 출력을 할 수 있다면 점수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요 한 번 뽑는 게 4점, 10번 뽑는 게 6점으로 해서 채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했고 마지막 7번 문항은 설상률이 일단은 점수는 설상률이 56%고 이게 20점짜리니까 얼마예요 그러면? 대충 다들 막 9점 정도 가져가신 거죠 평균. 그 다음에 고유물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15점 이상을 따가신 거고 청정수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7점 정도를 따가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채점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딱 적당한 타이밍에 끝난 것 같은데 이따가 나오시면 저한테 이름을 불러주시면 당신의 1교시 점수, 2교시 점수 그래서 합이 얼마냐 이 합산해서 얼마냐가 여러분 학점을 매길 때 쓰는 그 점수가 되겠죠. 중간고사 점수가 될 거예요. 1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당신의 고인물 지수랑 그게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청정수냐 고인물이냐를 판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두고 남은 내용은 204호 내려가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지금 2명 있으니까 뭐 조금 천천히 시작합시다. 15시 05분에 재개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7분 뒤에 재개를 하는 걸로 하고 자, 당신들 이거 봤습니까? 5분에 204호로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이제 나오셔서 답안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